여러분,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유시민 작가는 일찍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. 바로 누구보다 뛰어난 지성과 타인의 아픔에 응답하는 공감 능력입니다.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것을 넘어 복잡한 국정 현안을 꿰뚫어보고 학습하는 리더의 지성, 그리고 그 지성이 차가운 논리에 머물지 않고 실행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뜨거운 공감 능력. 유시민 작가가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명하며 강조했던 이 평행이론이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기득권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과 민생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결단력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?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가진 지성과 공감 능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.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, 이제 두 가지. 똑똑한 거 하고요,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. 아마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전적으로 결여된 것들만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예.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, 리더에게 그런 것은. 헬조선 이런 얘기 막 돌아다닐 때도 속으로는 좀 불만이었어요. 헬 아닌 사회는 없다. 기본적으로 삶은 고통스러운 거다.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다. 그리고 살아가면서 기쁨을 적게 느끼거나 못 느끼면 그거는 손해다. 전반적으로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면서 잠깐씩 빛나는 순간들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. 그 정도면 괜찮지.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. 그냥 생겨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. 우리의 자아나 정체성이나 우리 삶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다 뇌에서 하는 작용이라 그러잖아요. 마음으로 느낀다. 마음이 느끼지 않아요. 다 뇌가 느끼는 거예요. 문학 작품에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여러 사회 현실, 그걸 만들어낸 어떤 권력자, 리더,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볼 때 훌륭한 어떤 일을 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?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저는 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. 우선 똑똑해야 돼요. 똑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. 어느 정도까지 똑똑해야 되면 최소한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함은 있어야 돼요. 본인이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 더 좋아요.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. 아타투르크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. 아타투르크는 군사학교 나와서 사관학교 나오고 평생 전쟁터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. 뭐 알제리에 파견도 나가고 뭐 오스만 제국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선을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엄청난 독서를 했어요. 어마어마한 독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오스만 제국은 유럽, 아시아에 걸쳐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럽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. 이 아랍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고요. 똑똑한 사람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, 그게.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성이라고 봅니다. 지성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똑똑한 거예요. 똑똑해야 돼요. 엄청 중요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. 아타투르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석에서 했던 언행의 기록을 보면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집년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남녀 동거법은 또 통과시켜요. 자기가 주장해가지고.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거와 자기 생활이 따로 노는 면이 있는 거죠, 아타투르크도. 근데 그렇게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관념이 있는데도 중요한 걸 놓치지는 않아요. 그 지성 때문이었다고 봐요. 공감 능력 때문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. 루스벨트 대통령은
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. 그런 사람이 강남좌파가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낡은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과제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.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관념에 매이기가 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게 된 과정들을 보면 많은 경우 아들, 딸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무슨 벨기에 같은 경우 콩고에서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죠. 어떤 선교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유럽에 갖고 와서 순회전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소설이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애들이 막 울잖아요. 아니 어떤 연방 하원의원, 상원의원인데 애들이 어떤 책을 보고 막 울고 있어요. 흑인 노예들이 학대당하는 거 이런 거 막 울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서 그 부모 정치가인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. 애들이 더 잘 공감했던 거죠. 훨씬. 그 아버지는 정치인인데 많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. 이게 공감의 힘이거든요.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. 지성만으로는.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. 똑똑하기도 하지만.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단력이 나오는 거예요. 내가 뭔가 해야 돼.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만 돼라는 결단력이 나오는 거는 공감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해요. 물론 의지, 이성적 판단, 논리 이것만으로도 확신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 주는 힘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결단력을 행사했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요. 책임감하고 목표의식 이런 것들은 중요하긴 한데 좀 더 기술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미 리더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응당 원래 갖춰야 마땅한 그죠? 목표의식도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과제가 있다는 거. 때로는 내가 안 내키지만 그래도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한테 한번 구실거리지 뭐 이런 거요. 그런 거가 다 책임감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. 위에 두 가지 지성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클수록 책임감과 목표의식도 뚜렷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같은 건데 서로 관계가 다 돼 있고요. 전부 다 서로 얽혀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똑똑한 거 하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. 리더에게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자질 같은 게 아닐까. 아마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전적으로 결여된 것들만 제가 여기 써놓은 것 같네요.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예.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우자하고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.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람 피워가지고요. 들켜가지고요. 그래서 부부가 이혼은 안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사모님께서 거의 독립하셨어요.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. 리더에게 그런 것은.